여러분 안녕하세요. 가산동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소식들을 주민 여러분께 알려드리고자 열심히 수다를 떠는 가산동 수다방 진행자 진정희, 김정희입니다. 가산동이 어디지?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가산동 수다방을 들으신 30분 후에는 마법처럼 가산동 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라며 가산동 수다방 시작합니다. 시작합니다. 그럼 가산동에 대해 본격적으로 수다를 떨어볼까요? 네, 먼저 가산동 위치를 알려드릴게요. 가산동은 서울시 남서쪽에 있는 금천구에 있답니다. 금천구는 가산동, 독산 1동에서 4동까지, 시흥 1동에서 5동까지 총 10개 동이 있고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 최초로 전동 주민자치회를 실시한 곳이기도 합니다. 네, 가산동은 지하철 1호선과 7호선 가산 디지털 단지역 하면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네. 마리오 아울렛, W몰, 롯데 아울렛, 현대 아울렛 등 패션 아울렛이 유명한 곳입니다. 네, 그리고 가산동 유래를 좀 살펴보면요. 가리봉동과 독산동 사이에 있는 동이라고 해서 가리봉동의 가와 독산동의 산이 합쳐서 가산동이 되었거든요. 이름이 좀 단순하죠. 그래서 가산동이 되긴 했지만 이렇게 단순한 이름 뒤에는 금천구 가산동이 다른 동에 비해 조금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지벨리 산업단지인데요. 네네. 지벨리 산업단지는 어떤 곳이죠? 네, 지벨리 산업단지는 국내 최대 IT 벤처기업들의 집적지 서울 디지털 산업단지로 지난 40년간 한국 경제 성장의 핵심 역할을 수행했던 옛 구로공단이 21세기 글로벌 시대를 맞아 최첨단의 IT 산업들로 전환되면서 미국의 실리콘밸리처럼 되길 소망하며 가산동과 구로동의 영문자 첫 이니셜 G를 따서 지어졌다고 합니다. 오, 실리콘밸리 왠지 좀 있어 보이네요. 네. 가산동에는 전설이 있는 지명들이 좀 많은데요. 네. 무아래라는 지명이 이런 전설이 있습니다. 띠리리 정령혈의 산에서 용이 잠을 자다가 목이 말라 잠에 깨서 산 아래를 이렇게 살펴봤는데 물을 찾아 내려다보니까 땅속에 물이 흐르는 게 보이는 거예요. 네. 그래서 땅을 열심히 파서 물을 마셨다고 합니다. 근데 그 자리에 연못이 생기게 되고 그 연못을 중심으로 마을이 생겼고 그 마을들을 무아래라고 불리게 되었다고 하죠. 그리고 또 조마라는 지명이 있는데 거기에는 어떤 전설이 있죠? 네, 조마곡에는 조금 전에 나왔던 청룡혈의 산이 있잖아요. 그것과 이어진 용마혈이로서 용마혈의 기운이 한양까지 뻗쳐 한양을 수호하는 형국이었는데 임진왜란 당시 왜군이 한양을 진격해야 되는데 안개가 심하여 앞으로 나아갈 수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왜군이 더 이상 나아갈 수 없어 방도를 찾던 중 점쟁이가 용마혈의 기운을 끊지 않으면 나아갈 수 없다고 해서 그 용마혈의 기운을 끊었고요. 그거로 인해서 이제 한양까지 그걸 끊어버리자 길이 이제 훤히 보이면서 그 기운으로 평양까지 쳐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때 끊지 않았으면 저희가 임진왜란이 안 일어날 수도 있겠네요. 아니죠. 임진왜란은 이미 일어난 상황이었고 한양을 지킬 수 있었는데 그 한양을 지키던 용마혈이 끊김으로써 그걸 지키지 못하고 거기에 이제 더 나아가서 평양까지도 함락되는 그런 상황을 겪었고요. 그래 이후부터 이 고개가 간직한 그 한양을 수호하던 기운도 동네를 지키던 그 정기도 이제 없어졌대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이 안타까워서 용마의 죽음을 애도한다 하여 조마고개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 전설이. 네. 이런 가산동 전설은 저희 가산마을 방송국의 용가산의 이야기 마을 1화를 들으시면 이야기 할머니께서 저희보다 더 재밌게 이야기해 주신답니다. 네. 꼭 들어오셔서 보시기 바랍니다. 네. 가산마을 방송국 얘기가 나왔으니 방송국 소개도 해야
아시겠죠? 네, 소개 좀 해주세요. 네, 가산마을 방송국 시작은 가산동 저희 수다방 저희가 하죠. 네. 이 저희 가산동 수다방이 시작입니다. 작년 서울인 라디오에 라디오 금천이 나왔죠. 네. 네, 그 라디오 금천에서 하는 마을 미디어 활동과 양성가족 4기 교육을 마치고 방송을 시작해야 되는데 어떤 걸 할까 하다가 2018년 저희가 이제 가산동에 인도 없는 곳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죠. 그걸 불편을 느껴서 저희가 이제 주민 참여 예산 사업에 그 인돌 만들기 사업을 공모를 했죠. 네. 네. 했는데 타당성, 필요성, 그다음에 뭐 시급성, 안정성 이런 걸로 인해서 저희가 선택이 되었어요. 그런데 불행하게 무엇이었냐면은 그 주민들이 참여하는 엠보팅 투표에서. 투표가 있었거든요. 그 투표에서 저희 가산동 주민 수도 적고 그리고 이제 그 주민들 참여율이 낮다 보니까 떨어지는 걸 경험했어요. 그것이 안타까워서 이게 진짜 홍보가 필요하겠구나. 우리가 주민자치 활동을 하는데 그 18년도가 아마 저희가 주민자치회에서 그러니까 처음 시작하는 그런 회다 보니까 홍보가 많이 미흡했어요. 그래서 홍보의 필요성을 느껴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이제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런 주민 참여 사업도 하고 주민자치 활동도 많이 하는 주민자치 시대가 되었지만 주민들이 관심이 없고 모르는 것이 안타까웠던 것이 계기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이제 알리고 그리고 이제 우리 가산동 소식도 전하고 그죠? 우리가 그 주민들과 이제 소통하면서 함께 살기 좋은 마을 으쌰으쌰 어울릴 수 있는 마을을 만들고자 이 가산동 수다방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게 벌써 2년 전이네요. 네. 그 2019년 8월부터 아까 말씀하신 네. 그 2020년 11월까지 저희가 라디오 금천에서 가산동 수다방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네. 근데 가산동 주민들과 함께 시간을 좀 더 많이 가져보고자 네. 저희가 가산동 자체 방송을 해보자 이래서 네. 저희가 가산마을 방송국을 만들었고요. 네. 현재 가산동 수다방 아까 잠깐 설명드렸던 용가산의 이야기 마을 그리고 행복한 꽃 이야기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도 저희가 이제 생방송으로 이렇게 멀리까지 와서 방송을 하니까 많이 떨리는데요. 처음에 가산동 수다방 할 때도 굉장히 많이 떨렸었거든요. 그 생각이 나는데요. 우리 용가산의 이야기, 저희 가산마을 방송국은 용가산의 이야기 마을을 격주로 이야기 할머니 임미영 님이 옛날 이야기를 재밌게 들려주시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행복한 꽃 이야기는 임정숙 국순호 님이 한 달에 한 번씩 번갈아 가면서 그 달에 피는 꽃, 또 꽃 이야기 및 전설, 효능, 종류 등을 자세히 알려주신답니다. 이 행복한 꽃 이야기는 저희 방송 중에서 굉장히 인기가 핫한 곳이죠. 네, 네. 네. 그리고 용가산의 이야기 마을도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다 보니까 네. 아이들이 좀 좋아하더라고요, 이 방송을. 그렇죠. 네. 그리고 가산동 수다방은 저와 옆에 계시는 정희 선생님이 한 달에 한 번씩 가산동 소식과 가산동 주민 자치의 소식 그리고 가산동에 사시는 분들과 일하시는 분들을 초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로 인해서 소규모로 진행되어서 아쉬웠던 그동안의 가산동의 축제가 없었는데요. 앞으로 매년 진행할 테마가 있는 마을 축제 정과 네. 지벨리와 함께하는 마을 장터를 11월 13일 날 처음 했습니다. 네, 그래서 실수했습니다. 그때 가산동 수다방도 축제에 참여를 했고요. 부끄럽지만 첫 공개 방송으로 21화를 하고 오늘은 여기 지금 이렇게 금천인 라디오에서 가산동 수다방 22화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방송을 하나하나 모아보니 이게 또 가산동 기록이 되더라고요. 맞아요. 그렇죠. 네. 홍보도 되고 기록도 되는 이것이 마을 미디어의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이런 가산동의 기록을 볼 수 있는 곳이 어딘가 우리 알려드릴까요? 네, 팟빵 유튜브에 가산동 마을 방송국을 치시면 보실 수 있답니다. 들어오셔서 구독, 좋아요,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네. 그리고 저희가 지금 홈페이지도 준비 중이거든요. 네. 곧 홈페이지를 단장하고 나면 그것도 저희가 알려드릴 테니까 꼭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작년 처음 마을 미디어 사업을 진행하며 마을 미디어 활동과 양성가정 교육과 영상 교육을 진행해서
현재 1기들이 방송 중이고요. 올해 2기 마을 미디어 활동가 양성 과정을 진행하였고 또 수료 방송을 우리 이번에는 생방송으로 네, 진행을 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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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 아닌 것처럼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네네네. 이번 달부터 그래서 수료 방송을 마치신 두 분이 방송을 준비하고 계시고요. 2022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방송을 진행할 예정이니까 많은 기대를 해주시고 네,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가산마을방송국은 가산동 주민자치회와 연계해서 가산동을 알리고 기록을 남기는 중이라고 아까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요. 작년 영상교육을 듣고 수강생분들이 주민자치회 홍보 영상을 만들었어요. 네. 그거 2편 보고 오시겠습니다. 아니 이거 처음에 막 종이가 헷갈리니까 내가 아까 보는 거 썼잖아. 그래서 막 처리 주민자치 잘 보고 오셨나요? 이 영상 교육을 들은 가산마을 방송국 1기인 주민자치회 위원들이 만든 영상입니다. 1기 교육은 코로나로 인해 주민분들이 참여가 제한되면서 부득이하게 주민자치위원들로 교육이 이루어졌거든요. 그것이 진짜 많이 아쉬운데요. 주민분들이 주민자치회 활동을 잘 모르는 것이 안타까워 어떻게 하면 재미있게 주민자치회를 알릴까 고민해서 그동안 주민자치회가 한 활동들을 중심으로 스토리를 생각하고 영상을 찍고 편집했답니다. 네, 첫 번째 영상은 독거 중장년층 마을 청년 안녕하세요로 2020년에 이어 2년 연속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첫 해는 가산동이 다른 동에 비해서 독거 중장년층 1인 가구가 많아서 독거 중장년층 대상으로 음식 나눔을 하다가 네. 이제 가산동에 젊은 층 유입이 늘어나면서 고립 청년 문제가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올해는 마을 청년도 지원하게 되었는데 이것 또한 한 달에 한 번 음식 나눔을 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영상은 가산동의 안전한 보행로 확보를 위해 주민 참여 사업으로 2018년부터 2년간 도전 끝에 일부 구간 인도를 만들었는데 정작 완성된 그 길을 걷는 분들은 그 길이 구청이 계획해서 만든 길인 줄 알고 계셔서 주민자치위원들이 건의하여 만들어진 길이라는 것도 알리고 주민자치회에 대한 홍보도 하고 인도 없는 길에 대한 주민들분이 참여와 관심을 받고자 만든 영상입니다. 네. 일부 구간 인도가 확보되긴 했지만요. 그렇죠. 중공업 지역인 가산동은 차도와 인도 구분이 없어요. 그래서 최근 그런 데다가 원룸이랑 빌라가 좀 많이 지어지면서 1인 가구 유입도 늘면서 증가하는 차량도 생기고 그렇죠. 이렇게 하면서 보행로 확보가 지금 시급한 상황이거든요. 이에 이렇게 돼서 저희 가산마을방송국에서는 문제 구간을 좀 제보하는 영상을 만들어서 KBS 열린 채널에 보냈고요. 네. 그 구간은 이제 구립 가산 도서관 앞 도로 오른쪽에 있는 인도가 있는 곳 그리고 왼쪽에는 인도가 없는 곳 그래서 방치되어 있어서 이제 보행에 위험한 곳들이 방송으로 만들었고 네. 특히 가산 도서관 앞이라서 보행 약자인 이제 어린이나 노인까지 남녀노소가 많이 이용하는 곳이라 가지고
위험한데 도로법상으로는 그 인도 확보가 어렵다 해서 이 문제를 해결책을 좀 찾아보고자 영상을 만들었고요. 그걸 제보했고 채택이 돼서 방송이 됐습니다. 그래서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일단 만들어진 영상 한번 보고 오시죠. 인천구 가산로 오가길에 있는 구립 가산도서관을 중심으로 오른쪽은 인도가 있는 길이고 왼쪽은 인도가 없는 길입니다. 왜 이 길이 문제가 될까요? 대형 마을버스가 3분의 1대씩 양방향으로 1시간에 40번의 버스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처음 이 길도 인도가 없었습니다. 주민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아무것도 없이 같은 아스팔트 길이었습니다. 불편을 많이 느끼고 마을버스가 다니고 해서 어린이들이 특히나 도서관에 가려면 불편을 많이 겪은 곳입니다. 주민참여 예산으로 인도가 설치되었습니다. 저가 인도가 생겨가지고 차가 다니는데도 안전하게 갈 수 있어요. 없을 때는 차가 많이 다녀가지고 위험했어요. 특히 도서관이 있어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많은 주민이 오가는 길이지만 아직 인도가 설치되지 않아 불법 주차 차량과 대형 마을버스가 운행되는 상황에 주민들은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하고 걸어다니기 때문입니다. 도로법상 인도 설치는 어렵지만 보행자 우선도로는 설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인도가 생겼으면 좋겠어요. 최소한의 안전이라도 확보해 주세요. 이 프로그램은 방송법 제69조에 의거하여 시청자가 직접 제작한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의 내용은 영상을 보시면서 공감이 되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도 좀 궁금하네요. 네. 보신 분들 많은 공감 댓글 부탁드립니다. 영상에 출연하셨던 공영채 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주변 분들이 방송 보시고 전화 잘 받다고 네. 인사도 받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좀 다른 얘기를 해보면 이제 금천구 주민자치회가 어느덧 4년째 활동 중인데 올해부터 10개 동이 함께하는 공동의제가 있죠. 네, 요즘 많이 대두되는 환경 문제입니다. 환경 문제를 공동의제로 정하고 각 동마다 하는 활동이 다양하더라고요. 네. 네, 가산동은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쓰레기 분리수거 문제가 많이 나와서 올해는 매달 둘째 주 수요일 오후에 분리수거에 대한 홍보활동과 청소활동을 병행하면서 진행하였습니다. 다른 동은 어떤 것들이 있었죠? 네, 10개 동이 정말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네. 독산 1동에서는 페트병 분리 배출 캠페인을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독산 2동 같은 경우는 요즘에 아이스팩 문제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스팩을 재활용해서 하는 활동을 하고 있고요. 독산 3동에서는 우유팩을 화장지로 교환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산 4동 같은 경우에는 페트병 분리 보관함을 만들어서 이제 배포를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시흥 1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환경 개선 홍보 영상을 여기는 따로 제작을 하더라고요. 이때 주민들한테 이제 홍보물을 나눠주는 것보다 이렇게 영상으로 보여주는 게 더 개선하기가 쉬울 거라고 생각하고 네. 이렇게 영상을 만드셨고요. 시흥 2동 같은 경우에 이제 환경 개선 및 캠페인 저희하고 좀 비슷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시흥 3동은 자원순환 교육이랑 그거를 실천한 걸 공유회로 같이 발표하는 걸 가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흥 4동은 홍보물을 제작해서 부착하는 활동을 했고요. 시흥 5동에는 요즘에 많이 하고 있죠. 용기 담기 챌린지를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아까 정희 선생님이 잠깐 말씀하셨지만 그때 가산동 같은 경우에는 홍보물 나눠주고 했다고 네. 했었잖아요. 저도 그때 개인적으로 가산동 활동을 네. 하다 보니까 하는데 여름에 솔직히 좀 많이 더웠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죠. 이제 막 홍보물을 돌리는데 그 홍보물 받으신 젊은 분이 이사 와서 이렇게 쓰레기 분리수거 하는 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몰랐는데 이거 정말 필요한 거였다. 너무 고맙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더위가 싹 가셨어요 그때. 네. 그래서 그런 좀 뿌듯함이 있고 이런 게 좀 많이 홍보돼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이런 환경 문제에 대한 활동은 주민자치회와 더불어 마을 공동체에서도 진행되었는데요. 올해 사회문제 해결용으로 활동한 마을 공동체들의 활동을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채식으로 시작하는 기후 행동은 단순히 개인적인 기후 행동으로서의 채식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는 북극곰이 있으신지, 북극곰이라는 것으로 기후변화에 관한 어떤 이야기를 되게 많이 들었습니다. 3강은 박수홍 녹색연합 기후 대응 팀장님을 모시고 오늘 좀 이야기를 들어볼 건데요. 반갑습니다. 저는 대기과학자 조천호라고 합니다. 굉장히 이제 위험한 그런 이제 상황이 있죠. 그거를 이제 대표하는 이 그림이 바로 이 줄무늬 이제 디자인입니다.
이 영상은 금천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에서 활동단체들에게 사진을 받아 라디오 금천이 만든 영상인데요. 많은 단체들이 많은 활동을 하고 있네요. 네. 영상 보니 반가운 얼굴 있네요. 아. 종윤수. 아이들과 필기 활동을 하셨나요? 네, 이게 저보다 이제 네. 앞으로 아이들이 더 살아가야 하는 환경이 계속 오염되는 게 늘 마음이 쓰였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활동이 있으면 이제 아이들과 의논해서 계속 참여하려고 합니다. 네. 저도 미래를 살아갈 아이들을 위해 이제 현재 우리 행동이 필요할 때인데, 저도 작년에 페트병 투명 페트병과 비닐 배출 홍보 활동을 했거든요. 네, 네, 맞아요. 근데 처음에 이게 처음 하는 거라서 수거를 막 함께 해가니까 수거를 함께 해가는데 왜 분리배출을 하라고 하냐고 막 화를 내시던 주민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께 이제 아이들의 미래를 말씀드렸더니 지금까지도 굉장히 앞장서서 꾸준하게 그 분리배출을 아주 철저하게 하시는 분을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홍보도 굉장히 필요한데 분리배출에 대해서 아직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이게 정말 홍보가 필요한데 네. 금천구는 매주 목요일 다른 재활용품은 배출이 안 되고요. 그렇죠. 페트병과 비닐만 딱 버리는 날인데 아직도 모르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페트병을 잘 모으면 이게 제품 생산을 위한 귀한 재료거든요. 근데 현재 수입에 많이 의존하고 있다고 합니다. 되도록이면 플라스틱 제품을 안 쓰면 좋겠지만 이제 쓴다면 제대로 좀 분리수거를 해서 자원이 될 수 있게 하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내년 가산동 주민자치회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가산동 환경 강사단을 만드는 것인데요. 내년에도 10개동 공동의제가 환경으로 정해지면서 가산동 주민자치회는 찾아가는 분리수거 강사단을 만들어 강사단이 마을 곳곳에서 분리수거에